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 저는 숨겨진 혹은 아직까지는 아무도 눈치채고 있지 못하는 가장 큰 수혜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대북주라고 보고 있어요. 정확히는 남북 경협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과 모멘텀,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그 시가총액을 좀 보시면 한 1.9조 정도 됩니다. 1.9조 정도의 시가총액에서 이제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작년 기준으로 약 9%, 그리고 지금 정도의 주가 기준으로는 10%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건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내후년도 마찬가지예요. 2027년까지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혹은 배당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뭐 건물이라던가 혹은 아파트 이런 쪽들을 좀 돌아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혹은 무빙 워크도 마찬가지고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뭐 툭하면 수리하고요. 혹은 AS 한다거나 혹은 운행이 정지되거나 이런 식의 운행들이 꽤나 많은데 그 이유가 한꺼번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창 발전하기 시작할 때 인프라 투자, 특히 교통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체 수요가 결코 작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건설 경기가 안 좋다고 한들 그렇다고 해서 현대 엘리베이의 그런 실적도 꼬꾸라지느냐? 딱히 그런 것들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 실적만 좀 보더라도 분기 실적이던가 연간 실적, 전체 실적을 보더라도 사실 피크를 쳤었던 코로나 때 이후로 한 번 정도 2012년도에 실적이 꺾였다가 다시금 다시 올라오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건설 경기는 최악이었죠. 사실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가 최악의 건설 경기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 실적을 보면 꾸준하게 실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사실 해외 진출도 굉장히 강력하게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만약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낄 경우 당연히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현대 엘리베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대 엘리베이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자, 남북 경협이 취약되었고 북한의 경제라던가 혹은 남한과 북한, 한국과 북한의 경쟁력이 시작이 된다면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프라 투자고요. 이 인프라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엘리베이터입니다. 당연히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 엘리베이터이고요. 뿐만이 아니죠. 사실 이 북한과의 사업권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딱 두 개의 기업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남북 경협이 진행이 될 경우 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기업은 딱 두 개입니다. 현대아산 그리고 아난티. 아난티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금강산에서 리조트를 하다가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그냥 강제로 뺏겼죠. 네, 강제로 철거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콩고물이라도 좀 주는 과정에서 그냥 사업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짜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강제로 철거당하다 보니까 그냥 사업권 하나 던져준 겁니다. 그 외에 현대아산이 있는데 현대그룹은 예전부터 북한과의 협력에서는 가장 앞장서던 기업 중에 하나죠. 실제로 현대아산의 대주주가 현대엘리베이예요. 현대아산만이 실질적인 북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대주주 80% 이상의 82%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현대엘리베이입니다. 따라서 만약 남북 경협지가 발생한다거나 남북 경협의 테마가 불 경우 혹은 트럼프가 혹시라도 김정은을 만난다거나 그런 식의 현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펀더멘털에 출중한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엘리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실제로 트럼프 1기 때에도 김정은과 트럼프의 대면은 약 3번 정도가 있었어요. 3번 정도 대면 회의, 대면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트럼프는 김정은의 진심이에요. 북한과 러시아 회유책에 트럼프 정권은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바이든 정권에서는 북한과의 만남이 전혀 없었죠. 전무했었습니다. 트럼프는 1기 때 3번이나 만났었고 벌써부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느냐? 북한과의 협력하겠다. 북한과 핵협상하겠다. 북한과 평화적인 무드로서 나아가겠다.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겠다. 이런 식의 언급을 그냥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과 러시아를 해외에만 성공한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어디죠? 중국이죠. 중국의 오른팔, 왼팔을 다 잘라버리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특히 트럼프로서는 러시아와 북한을 회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실제로 현대 엘리베이의 주가 하락폭을 본다면 이때가 배당락이래요. 배당락일의 배당률이 약 10%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한 종가 기준 한 8% 정도 빠졌죠. 근데 그 이후에 수급상의 이슈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급전직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돌아나가 될 경우에는 지지란이 확보될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매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그런 매수매도 내역은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제 매수매도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결국 대북주 혹은 남북 경협에 대한 주목을 한다면 이 대장주로서 현대 엘리베이를 빼놓을 수는 없겠다. 지난 주말에 제가 우리 멤버분들께 제 계좌를 공개를 했습니다. 조그만 기쁨다 필사단 멤버분들께 계좌를 공개했던 것이고 국내 계좌, 해외 계좌 전부 다를 공개했고요. 당연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저는 우리 멤버분들께 계좌를 공개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투자 내역은 물론이거든요. 계좌까지 저는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 일부를 이제 수익률을 따온 것이고 그중에 가장 큰 소실을 보고 있는 종목도 따왔습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1.96%가 가장 큰 소실을 내고 있는 종목이고 뭐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일부를 좀 따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 봤을 때에도 현대 엘리베이터를 제가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당연히 뭐 계좌 공개 때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실시간으로 매수를 할 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역시 그때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왜 제가 현대 엘리베이를 보고 있고 남북 경협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현대 엘리베이는 신사업에서 UAM을 밀고 있습니다. 사실 UAM 쪽에서 현대 엘리베이 말고는 이 항공 쪽 이쪽에 대한 그 수직 이착륙에 대한 그런 인프라 이런 것들을 깔 수 있는 기업이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UAM이 상용화 될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현대 엘리베이고 실제로 국가로부터 1,000억 가까운 그런 자금 지원을 받아서 현재 2026년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UAM 국책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결과가 나올 것이고 2027년, 2028년부터 UAM 저공 비행 경제가 화두로 떠오를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 중에 하나는 당연히 국채까지 받아서 한 국비까지 받아서 한 현대 엘리베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초고배당주 그리고 남북 경협에 대한 핵심 기업 무엇보다도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UAM이라던가 혹은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혹은 에스컬레이터 쪽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뭐 한국에서는 승강기 쪽, 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이런 쪽은 당연히 점유율 1등이고요. 45%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설 시장이 안 좋아도 안 좋을지언정 유지 보수가 꾸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건설 관련된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지금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일단 UAM, 그러니까 버티포트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UAM을 생각했을 때 어떤 것들 생각하죠? 큰 건물에 이 옥상에다가 이런 식으로 포트를 이어서 이게 수직 이착륙 UAM을 이제 착륙시키고 이륙시키고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면 사실상 경제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건물이 됩니다. 아무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당히 넓어야 돼요. 우리가 비행기를 뜰 때에도 엄청나게 긴 레일이 필요한 것처럼 수직 이착륙이라고 할지언정 상당히 넓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착륙을 할 때에도 넓어야지만 안정적으로 착륙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실 이 수직 이착륙에 대한 그런 인프라 투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이유인데 이게 한 대씩 띄우고 한 대씩 와서 언제 경제성이 생기겠습니까? 이걸 운영하는 입장에서 수익이 나야지만 경제성이 생기는 것인데 경제성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안한 것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를 짓자. 어떤 엘리베이터? UAM 전용 엘리베이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건물 주차장을 이용할 때 자동차 전용 엘리베이터에 돌아가면서 자동차 이렇게 세워놓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UAM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따로 지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대가 출발하면 한 대가 또 올라오고 한 대가 또 출발하면 한 대가 올라오고 한 대가 들어오면 이제 이쪽 주차장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다시 아래로 내보내고 아래로 내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충전, 무선 충전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자동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데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현대 엘리베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UAM 쪽에 대한 그런 시장에 관심이 볼 경우에는 역시나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 엘리베이가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 재무적인 성과가 꾸준하게 발생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진출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매우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0% 이상의 배당 수익이 나왔던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정도의 주가라면은 10%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10%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꽤나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특히 현대 엘리베이는 반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배당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반기 배당을 진행하고 있고 분기 배당에 대한 가능성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올해 같은 이런 배당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해버린 이런 일들은 사실 꽤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반기 배당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두 번의 배당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름에 한 번, 그리고 겨울에 한 번 이렇게 배당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런 배당락이 굉장히 좀 과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국내 건설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 건설 인프라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남북 경협에 대한 핵심 기업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딱 두 개 기업 아난티, 현대아산. 이 현대아산에서의 대주주가 현대엘리베이라는 점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가 당선됐죠. 트럼프가 취임이 되면서 북한에 대한 운을 띄울 경우 김정은과의 만남에 대한 운을 띄울 경우 가장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뭐 펀더멘털로 보나 모멘텀으로 보나 아니면 실질적인 수혜로 보나 현대엘리베이를 가장 먼저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국 현대그룹의 전략적인 자회사 현대아산을 품고 있고요. 북한 사업에서도 현대그룹이 워낙에 선구자로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대장주로서 나타날 수 있는 현대아산을 가지고 있는 현대엘리베이를 반드시 봐야 한다. 특히 인프라 투자만 보더라도 엘리베이터는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혹은 무빙워커, 에스컬레이터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인프라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세워지는 것이 도로라던가 대중교통 이런 것들입니다. 교통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해요. 교통 요지로 가면 갈수록 결국 엘리베이터나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도 현대 엘리베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현대 아산이 북한에 들어가서 많은 사업권을 따낼 텐데 역시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현대 엘리베이터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최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를 가보면 사실 내가 주차장에 내리기만 해도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와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와 있고 자동으로 또 내 집에 이제 내 카드를 찍기만 해도 그냥 버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층에 대한 버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 카드 찍거나 핸드폰 찍으면 우리 집으로 갑니다. 그 정도로 이제 IoT라던가 인공지능에 대한 발달도 엘리베이터 역시나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전은 당연히 빈부격차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이기는 자, 승자가 다 가져가요. 시장을 다 가져갑니다. 이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빅테크들도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결국 소프트웨어 특징이 그냥 이기는 쪽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드웨어는 다릅니다. 일반인들의 혹은 대중들의 그런 취향을 소프트웨어는 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지금도 뭐 압도적인 1등이지만 이런 인공지능 기술, IoT 기술 발달로 인해서 당연히 가장 크게, 가장 빠르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이 현대엘리베이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의 점유율을 유지시킨다거나 혹은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저는 결국 높은 배당과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 기반의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 남북 경협에 대한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주조 환원책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UAM 사업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테마가 불 경우 혹은 2027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쪽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인프라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버티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 엘리베이터처럼 마치 UAM 엘리베이터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 경기 의존이 여전히 걸리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살아난다면 건설 경기가 지금 죽어 있는데 완벽한 냉각기죠. 이런 것들이 살아날 경우에는 역시나 턴어라운드 효과가 클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도 이미 지금까지 노후화된 건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수익만 하더라도 꾸준하게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주목하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조그만 기쁨 더하기 필사단 멤버분들께 이렇게 계좌를 공개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계좌를 공개하면서 나아가고 있고 이건 수익률만 일부 따온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조그만 기쁨 더하기로 멤버로 오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겠고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